네, 청룡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용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풍수 길상물 중에 하나이죠. 청룡도 마찬가지였지만 설치 위치가 중요하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풍수 길상물인 용구도 설치를 잘 하시면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자, 용구는 이제 머리가 용으로 되어 있고 몸이 거북이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용의 머리,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거북이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이죠. 목과 다리는 이제 비닐로 덮여 있고요. 나머지는 둘의 조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모양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전설에 따르면 이제 용구는 신용 소생의 아들로 보고 있고요. 원래는 등에 하도한 넉서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도한 넉서는 상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자연의 수를 담고 있어서 신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용구의 등과 꼬리는 살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애곤을 푸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용의 머리, 용두는 복을 내리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좋은 기란 효과를 주는 것으로 용구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용구는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의 상징이고 또 권위의 상징으로도 보고 있는 것이죠. 또는 삿된 것을 물리치는 벽사 역할도 하면서 살기를 제어하는 제살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모를 불러주는 초제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설이나 시비도 줄여주고요. 자, 이러한 좋은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많이 의미 부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인연을 증가시키고 또 기인을 많이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한 기장을 품어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단에 그림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법인데요. 우선은 방금 어떤 작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살을 막아주는데요. 제살은 3살 중에 하나인데 이 3살은 올해 북쪽에 있습니다. 내년은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살기와 즉 3살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가급적이면 3살을 제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3살의 증폭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장수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 제어와 그 다음에 상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살기를 막게 된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장수의 의미가 훼손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살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장수의 의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기를 진압해준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태세살이라든지 태세는 해년마다 연지가 들어오는데요. 그 해년마다의 12지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주와 연관이 되어서 살기를 내포하거나 또는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태세살을 범하기도 합니다. 모든 띠가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태세와 즉 연지와 형충파해가 되는 띠는 범태세가 됩니다. 그래서 형태세, 충태세, 파태세, 해태세 이런 것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런 태세의 살기가 있는 분은 이제 태세부를 써서 부적을 써서 한 해의 살기를 제어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연고를 설치해서 이런 살기가 자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비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태세가 주는
흉한 기장을 제어하는 데도 연구가 사용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주로 부적을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기 진압도 하지만은 이제 복을 비는 재물을 불러주는, 또 재물의 기운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설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만약에 태세를 범했다면 침대 머리 쪽이라든지 또는 사무실 책상에 주로 앉아 있다면 책상 위에 용구를 하나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이게 부담스러우면 조그만 용구를 사서 몸에 휴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세를 범했을 때 받게 되는 안 좋은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기란 기운으로 이제 해소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벽사의 역할, 또 화살의 역할도 한다는 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묘지라든지 뭐 화장터 근처를 자주 간다거나 또는 이제 그 음기가 심한 곳, 양기보다는 이제 음기가 심한 곳을 주로 왕래하는 사람이라면 연구를 통해서 그 음기를 해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양기를 통해서 음기를 해소하는데도 이 연구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 자장을 강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에너지의 침입을 막아주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는 모양이 비는 염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구성을 시키는데요. 등에 문창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창탑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문장이라든지 글에 글 공부하는데 이제 이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염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연구의 기란 기운이 문창탑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창의 기운을 받아서 글 공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염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뭐 동전을 깔고 있다면 재물을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염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작이 될 수가 있겠죠. 모양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구성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면에서 등 쪽에 있는 그 거북이의 이제 등 덮개처럼 보이죠. 이것을 열어서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개광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집어 넣는데 주로 이제 무엇을 집어 넣느냐라고 본다면 뭐 오색 콩을 집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오색 돌, 5색상의 돌을 집어 넣기도 하고요. 또 오제전 풍수용품 중에 하나 설명을 드렸었죠. 오제전을 집어넣어서 설치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줄을 넣는데 오색 실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원하신다면 재물 부적을 같이 집어넣어서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물건을 집어넣어서 개광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사용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면에 언급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용법은 또 그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할 때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용구는 재물에 대한 염원이 있다면 뭐 거실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머리는 이제 문이라든지 창 쪽을 향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기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머리 방향을 침대 쪽으로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 점은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형살이 있다면 그 형살이 있는 쪽에 용구를 설치할 수는 있겠죠. 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형살은 계속 촬영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주변에 어떠한 형상이 살기가 되고 어떠한 것이 유리한 기장을 조성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해 가시면 좋은 자리를 고를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